삼성전자가 낙점을 해서 투자까지 할 만한 기업이라면 투자 성과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일 소부장 협력사 4곳에 대해서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은요, K시텍, 니코, 에로티베큐um, 뉴파워 프리즈마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 4개의 기업의 주가도 활짝 웃었는데요. 자, 과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낙점을 해서 투자까지 할 만한 기업이라면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괜찮은 기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 이런 기업들 과연 따라 투자해도 될까요?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단행한 기업이 있습니다. 과연 그 기업들의 수익률이 어땠는지, 투자자들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공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4곳 중에서 K시텍이라는 기업의 공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K시텍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라는 공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207억 원, 증자 방식이 제3자 배정 증자, 그 특정 대상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주의 발행가액은 2270원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투자를 유치를 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보시다시피 여기에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나와 있고 주요 매출 거래처다. 그리고 증자의 목적이 기술 개발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 등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증자를 단행했다. 이렇게 중요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일단은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투자 유치의 방식입니다.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는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들, 그 기업들의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보고 실제로 삼성전자의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 투자한 기간 동안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 리스트입니다. 투자 시기 기준으로 최근에 투자를 유치한 기업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과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은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금형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2009년도 비상장사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했고요. 263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화인터텍이라고, 이 기업은 상장사일 당시에 지분 투자를 유치를 했어요. 에이테크 솔루션과 비슷한 시기에 지분 투자를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총 300억을 투자받았고, 투자 방법은 신주인수권 부사채입니다. BW, 전환사채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원익 IPS, 원익 홀딩스, 여기는 2010년 3월에 투자를 유치를 했죠. 그래서 확보 지분은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3%,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4.48%입니다. 투자 방법은 전환사채로 먼저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원익 IPS와 원익 홀딩스,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원래 삼성전자가 최초로 지분 투자한 곳은 IPS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원익 IPS가 됐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가 인적 분할을 단행해서 원익 홀딩스와 원익 IPS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가 뜸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 30일,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솔브레인 그리고 동진세미켄 두 기업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두 기업 모두 다 반도체 공정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솔브레인한테는 556억 원을 투자를 했고, 동진세미켄 같은 경우에는 25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각각 4.8%의 지분을 확보를 했고요. 투자 방식은 솔브레인은 유상증자, 동진세미캠은 대주주의 지분을 좀 인수를 했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로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을 단행을 하면서 솔브레인 홀딩스와 솔브레인 두 기업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7월 31일, 이때 SNS텍과 YIK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YIK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SNS택은 반도체 공정 소재, 디스플레이 공정 소재를 만듭니다. 특히나 SNS택은 EUV, 극자외선 공정에 쓰이는 EUV 펠리클, 이것을 국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두 기업 모두 다 투자 방식은 유상증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을 그 당시의 주가와 현재 주가, 이것을 비교를 해서 과연 얼마나 올랐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났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참고로 SNS택과 YIK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한 지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기업의 투자 성과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기업의 수익률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붉은색이 많이 띄죠. 참고로 이 원익 IPS, 원익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IPS였다가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적 분할을 하고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투자했을 당시에 주가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삼성전자가 당시에 얼마를 투자를 했고 현재 지분 가치로 환산을 하면 과연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110억 원을 이 원익 IPS와 원익 홀딩스에 투자를 했는데 현재 지분 가치를 살펴보니까 519억 원으로 투자 수익률이 거의 한 400%에 가깝게 났다. 한 10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률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투자했을 당시 주가가 21,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27,750원으로 한 31% 정도 수익률이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한 3년 정도 된 거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동진세미캠과 같은 날 투자한다라고 공시가 나온 그런 기업들이죠. 이때 당시에 570억 원을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이 지분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1,033억 원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81% 정도 났다. 동진세미캠보다 많은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이 기업은 삼성전자가 비상장 사일 때부터 10년을 넘게 투자한 기업이긴 한데 사실 투자했을 당시에 263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분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159억 원으로 책정이 된다. 그래서 수익률은 한 마이너스 40%다. 그래서 이 원익 IPS부터 에이테크 솔루션까지 살펴봤을 때 사실 에이테크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성과를 내긴 냈다. 그런데 항상 100% 성공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협력사를 대상으로 주가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투자한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신화인터텍,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에이테크 솔루션과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투자했을 당시에 주가는 13,850원이었는데 현재 주가는 2,645원, 즉 투자했을 당시보다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70% 이상이 났습니다. 그것도 10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손해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화인터텍을 투자하는 방법이 신주인수권 부사채였습니다. 즉 발행 당시에는 채권이고 나중에 요건을 충족을 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달린 사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받고 이 지분관계를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BW나 CB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한 뒤에 지분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관계를 정리한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로 SNU, 그 기업의 케이스인데요. SNU는 사실 삼성전자한테 투자를 받았다라기보다도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 당시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분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특히 이 LCD 관련 산업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이 나왔죠. 이 디스플레이, 이 섹터가 OLED 투자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원래 SNU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상당히 긴밀한 협력사였어요. 그런데 SNU가 이 봉지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거든요. 봉지 공정이란 이 OLED에 들어가는 유기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봉지가 싸는 거죠.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봉지 공정 기술 방식을 바꾸면서 SNU의 수주가 끊기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12로 SNU에 투자를 했는데 만기가 도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보고서상에서 보면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음에 따라 전환권이 소멸되며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자, 누구한테 상환했을까요?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상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투자를 유치를 하면은 일단 그것이 호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다 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투자 유치하는 방식이다. 어떤 기업은 유상증자 내지는 구주인수로 투자를 유치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기업은 이와 같이 특수사채 발행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분인수로 투자를 유치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손해를 보고 팔던지. 그런데 이 CB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기업이 마음에 안 들고 그 기업의 기술력이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그 기술력을 사실상 써먹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지분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받고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형 고객사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다, 투자를 받았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막 오르긴 오릅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과연 이게 끝까지 가는 투자냐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투자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일 날 K시텍을 포함해서 소부장 4개 기업이 삼성전자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업을 과연 따라 투자해도 될까라는 차원에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투자했던 기업들 리스트, 그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수익률을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투자 방식이다. 유상증자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특수사채 발행으로 투자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 그 메시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지분 투자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CB나 BW로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분 관계를 언제든지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첨단 기술 기반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 어떤 기술 트렌드가 펼쳐질지, 어떤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지 이 부분은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사채로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소부장 기업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해서 향후에 실적이 좀 좋아지고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져서 가치가 오를 만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무턱대고 그냥 같이 투자한다 라기보다도 이 첨단 기술 트렌드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